자, 일단 오늘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 한번 해주시죠. 뭐 오늘 연중 제일 높게 코스피가 끝났으니까 파티가 있었던 날이다 이렇게 일단 정의를 드리고요. 삼성전자 실적이 너무 하루 종일 회자가 됐었겠습니다만 엄청난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러게 이게 저는 뭐라 그러죠? 더 임팩트가 컸던 게 네. 얼마 전까지 막 반도체 쪽에서의 적자 얘기, 실적이 형편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가 끝판에 와서 조금씩 올라가는데 그 올라간 것보다 너무 이게 어떤 극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를 드릴까 아니면 혼내줄까 이 생각하면서 다시 왔거든요. 둘 다 해봐요. 맨날 삼성전자 전화하고 찾아가고 이러면서 실적에 대해서 추정을 하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증권사마다 한두 명씩은 있단 말이죠. 그렇죠.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커버를 하는 친구들은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못 맞추죠? 글쎄. 8조 이하로 본 친구들도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어저께 살펴보니까 제일 높게 부르는 사람이 9조 7천억이 있더라고요. 네. 평균값은 8조 5천억 정도 나왔는데 그 평균값보다도 2조 가까이 더 나왔으니까 야, 이거 삼성전자가 이 좋은 결과 발표하기 전에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삼성전자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나왔던 게 오늘 시장의 대표적인 호재이자 주요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가려져 있지만 LG전자도 잘 나왔습니다. 아까 저도 그 얘기를 했는데 예. LG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1조를 돌파했다고. 1조하고도 한 2천억에 가깝죠. 예. 근데 삼성전자 10조에 가려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은 애기 그러실 수는 있어요. 삼성전자보다 9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이게 대단해 그러지만 사실 시가총액은 지금 25분의 1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해봤는데 뭘 팔아서 돈을 벌면 그 가치를 이만큼 인정해주고 또 어떤 거는 이만큼밖에 인정 안 해주고 그럴까 생각해보는데 사실 어저께 이미 전조현상이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어제 원래 퀄테스트 통과됐다 이런 초반 뉴스 때문에 막 올라갈 때 하이닉스가 반대로 한 4, 5% 내려갔었거든요. 장중에 다시 그게 이제 보합까지 올라왔다가 또 내려가긴 했고 오늘도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처음에 하이닉스는 마이너스가 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만 생각해 보시니까 와, 삼성전자가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으면 월말쯤에 발표하는 하이닉스는 얼마나 잘 나올까 이런 거죠. 이게 이러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동반 상승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대체제가 아닌 보완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오고 퀄테스트 통과됐다 그래서 하이닉스 실적이 깎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도까지 이미 HBM 모델에 대한 선도 매매가 거의 다 끝났다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 더 받아서 더 많이 가속기 세트를 만들어서 팔 수 있게 됐다 뿐이지 하이닉스가 최대치로 뽑아내는 물량을 가지고 장사는 이미 내년까지 다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실적의 어떤 미스라든가 감소가 일어날 확률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래쪽에 영어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연초 이후에 한 90% 올랐는데 하이닉스가 50% 더 오른다 이렇게 또 평가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하이닉스도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기로는 한 4조 대 정도 보고 있는데 영업이익을 삼성전자급으로 지금 높게 나온 거 생각해보면 저는 5조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하이닉스가 지금 엄연히 보면 요새 많이 올랐죠. 작년 초 대비해서 한 4배 정도 올랐긴 한데 시가총액은 160조 정도 내외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영업이익은 반쯤 나오는데 시가총액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보면 사실 최근에 삼성전자가 눌렸기 때문에 많이 가야 된다 이렇게 보통들 많이 얘기하시고 저평가 영역을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올해 40조를 뽑아낸다고 해도 PER당 계산해 보면 한 12배에서 13배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8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은 셈법으로 꼭 두 종목이나 세 종목을 나란히 볼 수는 없어도 진짜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오히려 LG전자요, 하이닉스가 훨씬 저평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LG전자는 지금 보면은 PER 단위 한 6배밖에 안 나옵니다. 그 정도로. 자, 그리고 그거 외에도 오늘 시장의 한 축을 차지했던 게 또 바이오거든요. 바이오. 예,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오늘 데드라인을 거쳐서 국군 수권법에
포함이 되느냐 아니냐 이런 게 좀 결정된다고 하는데 오늘 관련해서 미국에서 이제 어쨌든 미국 그 국민들 DNA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국에 넘어가는 걸 막자 이래가지고 중국의 바이오 기업에 뭐 퇴출 내지는 이용하지 말자라는 이제 법안이 추진이 되고 있으면서 중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 몇 년 사이에 많이 떨어졌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그 수혜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정의가 되면서 사실 한 달 전쯤에 이 초안에 포함이 안 됐다 그래서 바이넥스랑 ST팜 같은 게 굉장히 낙폭이 심하게 떨어졌었는데 오늘은 거의 다 만회를 하면서 세게 올랐고 그거 외에도 이제 많은 제약바이오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 강세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전에 그 바이오주의 상승과 지금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네. 이게 미국의 그 생물보안법, 그러니까 네. 미국과 미중 갈등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글로벌 정책의 어떤 영향, 네. 이것으로 인한 그 강도, 상승의 강도가 더 셀 수 있다. 아니면 더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사실 주말 사이에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이슈이자 뭐 화제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이제 TV 토론에서 바이든이 워낙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뭐 일각에서는 사실 저는 가능성 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주말 사이를 기점으로 해서 바이든이 큰 결심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반면에 또 바이든이 이 상황을 역전하기 위해서는 한층 더 중국을 몰아붙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생물보안법이 적어도 대선 전에 확실히 추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또 우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예전에 뭐 신라젠 날라가고 뭐 코오롱 생명과학 이런 거 날라갈 때는 개별 이슈로 해서 한 10년 정도 끌면서 뭐 임상이 성공하면 조 단위 이상의 기술 이전이 될 것이야 이러면서 개별 재료로 많이 좀 규합이 돼서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어떤 진영 논리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임팩트는 더 셀 수도 있고 또 그 사이에 뭐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우리 제약바이오단에서 뭐 삼바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습니다만 뭐 제네릭이라든가 시밀러라든가 아니면 CDMO 쪽에 뭐 세계적인 위치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뭐 좋은 상황들을 이어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이런 게 좀 다른 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증시에서 악재라고 한다면 또 삼성전자로 자금이 돈이 쏠려버린 거, 이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어요. 오늘 보면은 네. 코스피가 상승 종목이 400개 정도인데 하락 종목이 463개. 네, 맞습니다. 코스닥이 하락 종목이 857개나 되거든요. 상승 네. 종목보다 훨씬 많아요. 네. 요즘 한 달여 동안은 올라도 내려도 똑같아요, 현상은. 내리는 종목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 여기 시장 변수 정의해 온 거에 유일한 악재가 중소형주 수급이 안 된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게 뭐 삼성전자 올라가고 삼성전기가 차라리 낮고 뭐 최근에 또 반등 주고 있는 2차 전지라든가 아니면 바이오 쪽이 또 큰 종목들 위주로 해서 강하다 보니까 작은 종목 갖고서 이게 견딜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중소형주 단을 좀 버리고 대형주 단으로 붙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면서 뭐 지수는 오늘 뭐 화랑을 나름대로 보여줬지만 알고 보면 내린 종목이 더 많은 장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 이게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니프티 50란 말이 괜히 나온 건 아니거든요. 뭐 상위권 50개 종목이 전체 시장을 끌고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시장도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늦바람이 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일본 빠지고 중국도 거의 빠졌거든요. 네. 우리나라만 지금 이렇게 보면 좀 굉장히 세게 올라갔는데 이런 늦바람이 좀 무섭게 불만한 시기에 지수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가는 장이 당분간 열릴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네. 자, 만약에 우리가 그 다른 나라와 달리 이제 좀 늦게 시동이 걸려서 계속 상승이 나온다고 했을 때 네.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 밸류업이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환율에 의한 수출주들의 그 영업이익의 확대 네. 어느 쪽 측면으로 봐야 될까? 왜냐하면 그 측면이 결국 그 관련주들의 상승이 이 상승장을 이끄는 거니까. 지금 말씀 주신 변수가 어퍼더퍼 현상이에요. 아. 이게 상승 효과, 그러니까 일종의 삼각파도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오늘 일각의 뉴스로는 너무 슈퍼 엔저라서 일본하고 경합도가 있는 쪽의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지만 실익은 없다 이런 기사도 있긴 있었어요. 네. 뭐 화장품 업체라든가 중기업체들은 일본 쪽에 가서 장사를 많이 해도
엔화로 받아다가 환율로 이렇게 바꿔보면 남는 게 별로 없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 지난달 그 6월 데이터 보면 무역 수지도 잘 나왔지만 전체 대미 수출이라든가 이런 데이터가 워낙 잘 나왔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면 지수가 오른다라고 말씀드렸고 반대로 수출 데이터가 꺾이면 그때는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전히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된다고 보고요. 뭐 환율도 결국은 뭐 대형 출주들한테는 긍정적인 영향이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좀 특징적인 섹터나 종목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뭐 지금 앞서서 두루두루 말씀드리면서 거의 포함이 돼 있긴 했는데 오늘 아무래도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 때문에 뭐 제약바이오 전반이 뭐 좀 우르르 좀 오르는 전반적인 모습들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뭐 바이넥스라든가 ST팜이라든가 뭐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 굉장히 강세가 나왔고 이게 제가 오전 시간대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하다 보니까 오후에 조금 탄력이 떨어지긴 했지만 비만 관련주들도 오늘 나름대로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펩트론이라든가 뭐 큐라티스 또 D&D 파마텍 이런 종목들도 셌고요. 한독도 좀 셌고 오늘 또 삼성전자 쪽이 실적도 나왔지만 뭐 무인공정 관련된 이슈가 또 나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레인보우가 바람 잡으면서 뭐 삼성 쪽 향으로 그 납품 실적이 있는 로봇주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아, 맞아. 로봇주들이 오늘 강했어요. 네, 에브리봇이나 이렌시스 같은 이제 삼성 원래 이제 뭐 청소기 쪽 관련주 쪽인데 삼성이 지금 추구하는 게 왜 그 소부장 업체들한테도 오더를 내리는 게 2030년까지는 무인 공장 쪽이 가능하게끔 모든 공정들이나 장비를 만들어 달라 이런 식의 이제 오더를 중장비로 내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추구하는 건 그야말로 스마트 팩토리의 그냥 본체죠. 사람 없이도 돌아가는 그런 팹을 지금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얼마 전에 또 아주 간단한 뉴스였지만 공장을 지키는 또 무인 로봇이죠. 그렇죠. 로봇 뭐 이런 것들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로봇은 사실 그동안 조금 시장에서 소외시됐었는데 오늘 갑자기 좀 큰 이슈로 해서 부각이 됐었고 지난 한 달 전쯤인가요? 그 HLB 그 FDA 불승인 때문에 한번 급락이 있었던 한 7, 8개 계열사가 있는데 이번 주 후반부터 이제 FDA 또 미팅 이후에 뭐 재신청 권고받았다 이러면서 이제 오늘까지 강세를 나타냈던 HLB 그룹주들 상당수가 오늘 강했고요. 52주 신고가 나는 종목 보면 뭐 아마 감개무량 하실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87,000원까지 올라오면서 네. 꾸역꾸역 이제 9만 원 이제 목전에 이제 다다랐어요. 역사적인 고점이 96,800원입니다. 만 원도 안 넘었습니다. 이 만 원이 참 1, 2년 걸릴 것 같은데도 이렇게 또 올라가니까 어제 콜테스트 뭐 통과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대감 일단 불러일으켰죠. 오늘 실적에 대한 것까지 포함이 됐죠. 아마 조만간 제가 봐선 콜테스트도 진짜로 통과되는 일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 뭐 그 기점을 삼성전자 9만 원자 앞자가 바뀌는 그런 시간대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지수의 상승에 있어서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표면적으로 얘기 안 하지만 밸류업도 굉장히 지금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은행주들도 신고가 나고 있는 흐름이고 오늘도 보면 삼성증권이라든가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52주 신고가가 났고요. 또 삼성전자 신고가 나니까 전기도 나름대로 또 신고가 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던 특징주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 그 뭐라 그럴까요? 다른 해외 증시, 네. 해외 증시들은 좀 하락을 했는데 오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특별히 이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밤에 유럽 증시는 조금 올랐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영국하고 프랑스에서 선거가 있었는데 영국은 14년 만에 지금 보수당이 참패를 했죠. 노동당이 다시 부상하는 그런 상황이고 뭐 사실 이제 우려를 했던 EU 쪽에는 이제 영국은 어차피 이제 EU가 아니니까요. 프랑스 쪽에서 이제 정치 상황이 좀 불안하다 이랬었는데 뭐 극우 정파가 그 절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이래가지고서 뭐 유로화도 좀 안정이 되면서 시장도 좀 올랐던 그런 흐름이라서 어제 밤에 미국이 좀 쉬었던 것 대비해서 유럽은 나쁘지 않았던 반응이었고 사실 오늘 뭐 일본하고
그 대만이라든가 홍콩 쪽은 뭐 대부분 좀 쉬어가는 장세였는데 그러게요. 홍콩이 예. 왜 이렇게 빠지지라는 생각이 얼핏 들어서. 저 오늘 그 부분은 좀 많이 우리 시장 보느라고 너무 그렇죠. 예, 집중이 돼갖고 오다 보니까 우리만 올랐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한 1.3%니까 네. 그래도 좀 빠진 거예요. 빠진 그렇죠? 거죠. 항생이. 예, 예, 예. 이유가 뭘까? 하여튼 뭐 지나보면 알겠죠. 자, 이제 그 내일장 이제 네. 또 열리게 될 텐데 뭔가 다음 주 월요일 네.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봐야 되는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이걸 기대를 해야 될지 우려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대선 판도에 대한 어떤 상황들이 급박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바이든은 지금 뭐 개인적으로 물론 버티고 끝까지 간다 이렇게 선언을 한다라는 얘기들도 있지만 지금 바이든을 후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안 물러나면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요. 주말 사이 큰 결심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일부 좀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선거 자금이 엄청 중요하던데 맞습니다. 그거 안 이게 주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버틸 재간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 트럼프는 지금 굉장히 조용해요. 왜냐하면 바이든하고 붙으면 무조건 이길 것 같으니까 물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오히려 있는데 부통령이라든가 또 다른 뭐 제3의 후보가 나와서 차별화가 좀 밝혀지게 되면 오히려 좀 정경의 구도가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 쪽이 계속 이제 이벤트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오늘 실적도 나왔지만 다음 주 화요일쯤에 또 파운드리 포럼도 있고 또 수요일 날 그 파리에서 갤럭시 폴더블 폰에 대한 뭐 언팩 행사 이런 것들도 계속 놓여 있고 아마 어저께 회자가 됐던 그 퀄테스트 관련해서도 제가 봐서는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 어저께 나온 그 뭐 PRA라고 하는 그 개념이 제가 봐서 양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되었느냐를 물어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충분히 준비가 돼 있다고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요 이 땅 아이템 어프로브 그 도장만 찍어주면은 바로 공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예단이지만 7월 안쪽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삼성과 관련된 이벤트라든가 이슈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아무래도 다음 주 시장에 또 주요 안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4월도 그 다음 주 중간 정도에 미국 하원 출석 이벤트가 있는데 파월은 적어도 지금은 뭐 비둘기적인 의견들을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시장 친화적인 발언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오늘은 뭐 정말 서프라이즈. 왜냐하면 이제까지 삼성전자가 실적을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온 적이 여러 번 있었어도 네. 그때 대부분 다 빠졌었거든요. 재작년에는 4번 연속으로 빠졌었어요. 네, 연속으로 빠졌기 때문에 오늘도 그냥 당연히 세로 뉴스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 분들이 많았는데 네. 어쨌건 워낙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랬는지 어떤 심리적 요소가 뭐가 있었는지 몰라도 외국인은 진짜 무섭게 사면서 이런 일이 좀 드물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무섭게 산 것도 있지만 더 무서운 건 개인들이 무섭게 파시더라고요. 예. 그렇지. 개인들이 오늘 2조 원 이상 팔았는데 그중에 한 1조 5, 6천억을 삼성전자만 파셨거든요. 대단하네. 이게 사실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 주가가 빠지면 맨날 그 뉴스 카피라든가 제목이 뭐냐면 저는 9층에 있어요 살려주세요 뭐 이런 제목이 붙죠. 9만 원대 사놨는데 언제 구조대가 와가지고 날 살려줄 거냐 이러시는데 지금 이게 8만 6천 원 지난번 쳤던 고점을 오늘 살짝 넘는 상황이 되니까 여기서 더 바랄 게 없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삼성전자 어차피 탄력 뭐 그렇게 높게 해서 10만 원 봐도 10%니까 여기서 나와서 그냥 딴 데 가서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시는 것 같은데 지금 봐서는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전기 뭐 삼성 SDI 그런 삼성물산도 오늘 좋았습니다만 안 가고 소외됐던 종목들의 반등이 오히려 웬만한 중소형주보다 나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거는 상반기에도 개인들이 한 23조 이상 순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그 빈자리를 차지했는데 외국인들의 어떤 포지션상의 어떤 생성을 보면은 노림수가 뭐냐. 오늘도 삼성전자 결국은
한 1,200만 주가 1,300만 주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오늘 산 이 친구들이 과연 뭘 위해서 샀을까요? 우리 그냥 뭐 비싸게 사줄 테니까 개인들 보러 인심 쓴다고 사줄게 나가세요 이런 좋은 마음으로 들어왔을까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방송 용어로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더 오부지게 먹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각 이상으로 더 오를 수 삼성전자의 있다. 강세가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아까 제가 늦바람이라는 표현 썼는데 우리 시장만 안 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하반기를 뭐 3,000이다, 3,100이다 이렇게 찍어서 위쪽 분위기로 이제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콜테스트 한번 통과되면 5%짜리 충분히 나온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 시장도 100포인트 올라가는 날 한 번쯤 나올 수 있어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시장은 다 준비해 놓고 있다가 이렇게 경로를 거쳐서 가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어제 같은 날 생각지도 않았는데 콜테스트 통과됐다 이런 단독 뉴스 좀 잘못 보도된 거였지만 나오니까 시장이 갑자기 저는 2021년도 1월 달 분위기가 생각이 나면서 와 이게 약간 부주의하거나 사실이 아닌 거에 기반했는데도 시장이 미칠 준비가 됐다라는 걸 저는 어저께 좀 확인했다. 외국인 기관도 이런 상황들을 기다려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게 어저께 아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도 그 수매수가 꺾이지 않았다는 데서 큰 힌트를 얻으실 필요가 있고 시장은 어떻게 보면 지수의 폭발 가능성이 충분히 내재돼 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이너마이트의 이제 줄이 한 2m쯤 줄이 있는데요. 타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진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은 오늘 1조 2천억 가까이, 네. 기관도 한 6천억 가까이 샀어요. 오, 많이 5,860억 샀으니까. 뭐 개인들이 오늘 삼성전자를 2천만 주를 파셨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하나는 지금의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도 참 궁금하고, 네. 말씀하신 이 개인들의 돈, 이 2천만 주 판 이 돈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이 중소형주라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새로운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순환매의 테마를 살리는 자금이 될 것이냐, 미국으로 갈 것이냐. 이게 원래 그 개인들 투자가님들의 어떤 성향들이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에서 팔고 나오셨다고 개인 그 작은 종목들 사러 들어가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취향들이 원래 그 저도 많은 분들 접해보면 대형주에 좀 오리엔트가 돼 있는 분들은 대형주의 어떤 타이밍을 계속 기다릴 뿐이지 이걸 팔아서 차라리 지금 낙폭이 과대돼 있는 소형주 가자 이렇게 분위기는 안 나올 것 같고 다만 오늘 삼성전자가 오늘 워낙 돋보였기 때문에 기사가 거의 돋보이진 않았지만 LG전자 마찬가지로 오늘 사실 네이버랑 카카오가 나름대로 강했는데 그런 대형주 쪽에는 하도 지금 욕바지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니까 그런 정도 덩치면은 조금 유입이 돼서 반등을 좀 노려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앞서서도 뭐 그런 말씀 주셨는데 2차 전지도 어쨌든 최근에 쾌즘이 좀 끝나는 분위기에다가 워낙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그런 낙폭과대주 쪽에 일부 좀 큰 덩치 싸움이라고 좀 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안타깝게도 코스피는 그래도 뭐 시장 주류 글로벌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따라가는데 코스닥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단 말고는 우상향의 그래프가 많이 없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 좀 반짝했던 흔히 말해서 K-웨이브 쪽에 K-푸드나 K-뷰티 쪽 관련주들도 이미 한 달 전에 고점 치고 지금 내려가는 분위기예요. 지금 실적은 잘 나오고 뭐 라면 잘 팔리고 뷰티 대단해요 이런 뉴스 계속 나오지만 주가는 꺾였습니다 이미.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되살리러 들어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삼성전자를 지금 86,000원대나 5,000원대 팔았다고 하는 분들은 기다릴걸요. 삼성전자 차라리 8만 원 깨져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저가매수 다시. 왜냐하면 제법 높게 팔았으니까 이제 빠져라 이런 것만 기대하시거나 오히려 조금 섣부르신 분들은 고버스나 인버스 사가지고서 한번 아래쪽으로 지금 사실 시장에 삼성전자를 파시는 분들의 마음속에 한 가닥은 우리 시장은 도저히 안 되니까 좀 있으면 꺾일 거야 이런 생각들이 개인들이 삼성전자 팔면서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지수 안 되니까 고버스 인버스 사가지고서 한번 견뎌볼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다는 거죠. 사실 이런 분들이 뭐 제가 개인 투자가님들
성과가 잘 나오시는 거 늘 기대하고 성원하지만 일단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방향성 잡으신 그런 쪽이라고 하면 저는 조금 섣부르거나 아직은 아닌데 너무 빨리 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하여튼 어제 개인이 삼성전자 판돈이 1조 2,300억, 네. 오늘이 1조 7,300억 가까이. 네. 그러니까 거의 한 3조 이틀간 네. 이 3조의 돈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도 앞으로 우리 증시의 흐름 속에서 상당한 그 관전 포인트 역할을 할 것 그렇습니다.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